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제 두 번째 시간, 개념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필수 예제 12번이 있어요. 필수 예제 12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건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어떤 개념이냐면, 개념은 최단 경로의 수입니다. 최단 경로의 수. 자, 그럼 최단 경로의 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한번 해봤을 거야. 뭐냐면, 이렇게 생긴 길이 있어요. A가 출발점이야.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 점이 도착점이야. 그래서 A를 출발점으로 해서 B가 도착점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최단 경로는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게 최단 경로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건 최단 경로가 아니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아래로 다시 돌아와. 이건 삥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건 최단 경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최단 경로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최단 경로냐면 어디랑 어디로만 움직여야 되니? 당연히 오른쪽하고 위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A에서 B까지 가는 걸 최단 경로라고 하는데, 우리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이제 A라고 한번 하고, 위로 움직이는 걸 B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간다는 건 A를 몇 번 하는 겁니까? 4번 하고요. B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3번을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바로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 움직여야 돼. 근데 A에서 B까지 간다는 건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이 7가지의 행동의 순서를 정해주는 게 바로 경로의 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7가지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 가지수는 당연히 7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 최단 경로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방법일 텐데,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쫙 저거랑 비슷한 모양의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길이 있다고 해볼 때, 여기가 도착 지점이야. 여기가 도착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도착 지점까지 오기 바로 직전 단계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오던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그쵸? 그러면 요 점까지 오는 가지수를 A가지라고 하고 요 점까지 오는 가지수를 B가지라고 하면 도착 지점까지 오는 가지수는 이 둘을 갖다 더한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만큼의 가지수, 요만큼의 가지수만큼 나오겠죠. 그렇죠? A 더하기 B. 그래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를 계산해 주는 건데, 자, 일단 먼저 요거 아까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최단 경로 구했던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7, 6, 5, 4, 3, 2, 1. 자, 얘는 4, 3, 2, 1. 얘는 3, 2, 1이야. 그럼 4, 3, 1, 4, 3, 1 사라지고 3, 2, 1 사라져. 그럼 가지수가 35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처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방법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1111, 일명 얘네들은 두 번째 방법을 일명 1111이라고 이제 내가 이제 붙여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출발점이고 도착점인데 여기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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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까지 오는 가지수는 다 한 가지야. 가장자리까지 오는 건 다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2점까지 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고 2점까지 오는 건 3가지. 2점까지 오는 건, 자, 얘하고 얘를 더해줘서 4가지야. 아까 여기서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2점까지 오는 것도 요점에서 오는 가지수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가지수를 더해주는 거야. 2점까지 오는 가지수도 요거랑 요걸 더해주면 2하고 1을 더하니까 3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해볼까? 자, 2점까지 오는 것도 얘 더하니까 3. 2점까지 오는 거 얘 더하니까 6. 2점까지 오는 거 얘 더하니까 10. 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는 4가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는 15가지고요. 15가지고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오는 거는 얘와 얘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 35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가지수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오. 자, 그러면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12번에 해당하는 거. 필수예제 12번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지.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오는 가지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있고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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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뭐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야.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중간에 C 지점이 있어. 그래서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오는 가지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고 B까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뭐 이렇게 있어. 그때 A부터 B까지 가는 가지수를 세라. 그러면 A부터 C까지 오는 가지수 3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가지수 4가지를 곱해서 12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얘들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A에서 C까지 오는 가지수를 세줘야 돼. 그래서 A에서 C까지 오는 가지수는 자 일단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A에서 C까지 오는 가지수를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 내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A에서 C까지 오는 가지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냐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그럼 이제 C에서 B까지 오는 가지수를 이제 이어서 다 갖다 곱해주면 되는데 C에서 B까지 오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또 2칸, 아래쪽으로 2칸. 그러니까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AA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 BB라고 하면 그걸 또 섞어줘야 돼. AA, BB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전이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건 분자는 24고 분모는 4니까 6 곱하기 6. 그래서 답은 36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필수예제 12번째. 요렇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얘들을 문제를 풀 때 요런 꼴의 모양이 나오면 계산하기가 쉬운 거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과 또 다른 직사각형 모양이 요런 꼴로 요렇게 겹쳐져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 이런 식의 모양. 여기가 이제 출발 지점이고 중간 지점이고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를 세고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오는 가지수를 각각 센 다음에 곱해주면 돼. 그럼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오는 가지수를 셀 땐 가디순을 이용해주면 편하겠죠. 가디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한번 해보면 되고, 필수예제 13번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13번 문제는 길이 복잡해 돼 있어. 막 장애물이 있고 길이 중간에 막 끊겨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필수예제 13번 볼게요. 필수예제 13번 막 중간에 길이 끊겨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자, 길이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겠죠?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어디가 끊겨져 있냐면 글이 가운데 요렇게가 길이 없구만요. 길이 없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가지수를 세라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그치? 그림 맞게 그렸죠? 네. 자, 얘들에 대한 걸 구할 텐데 방법이 두 가지라고 있었어. 첫 번째 하나는 가디순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푸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합의 법칙 1111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길이 중간에 끊긴 길이 있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가디순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도 이제 1번도 설명하긴 할 건데 두 번째 방법을 먼저 항상 합의 법칙을 쓴다. 이게 속 편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양 끝에까지 오는 가지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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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까지 오는 가지수는 다 한 가지가 될 거야. 그렇지?
경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직선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점까지 오는 가지수는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얘도 두 개를 더해주면 3, 4, 5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요 점까지 오는 거는 3이고요. 6이고 10이고 요 점은 요 두 개 갖다 더하니까 15가 되겠지. 자, 이 점까지 오는 가지수는 두 개 더하니까 4가 되고 항상 써. 저거. 전에가 요 점까지 오기 바로 직전 점들에 쓰인 숫자 두 개를 갖다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위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5가 되고 얘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10. 여기는 25. 그렇죠? 여기는 15가 되겠다. 자, 여기는 6이고 여기는 11, 26, 47, 여기는 18, 여기는 44, 여기는 60, 얼마입니까? 66. 그래서 두 개 더해주니까 110가지수.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은 110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놨습니다.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았어. 근데 이제 문제는 합의 법칙을 쓰지 않고 가디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가디슨을 이용해서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거점 활용하는 겁니다. 거점 활용? 그럼 거점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런 말이야. 거점을 활용한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원리를 좀 봐줘야 돼. 만약에 아주 간단한 뭐 이렇게 길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A가 있고 B야.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도착지라고 한번 해봐. 근데 여기에 내가 두 점을 찍어볼게. 대각선 방향으로 두 점이 아니라 네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P라고 하고 Q라고 하고 R이라고 하고 S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 자, P하고 Q를 동시에 지나는 최단 경로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P를 지났다가 Q를 지나게 되면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내려오면 최단 경로가 아니야. Q를 먼저 찍고 P를 지나려고 한다면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것도 최단 경로가 아니야. 그쵸? 그래서 PQ를 모두 지나는 최단 경로란 없어. 그러면 PQ, R, S 이 네 점 중에 그 어떤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최단 경로란 존재하지 않네. 하지만 PQ, R, S 중에 반드시 한 점은 거쳐만 가야 돼. 그래서 전체 경로수가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R을 지날 때, S를 지날 때 각 거점, 이 대각선 방향으로 놓여있는 이 네 거점을 지나는 경로수를 각각 구해주고 다 더해주면 전체 경로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방법을 활용하냐면요. 거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요 점을 P라고 할게요. 여기를 Q라고 하고요. R이라고 썼네. Q라고 한다면서. Q라고 하고요. R, 여기다 R 쓸게. 그 다음에 S. 이렇게 네 점을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P를 거쳐서 가는 가지수를 먼저 한번 세볼게. 자, 1번. 자, 중간에 P를 거쳐 가는 가지수를 세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수를 세야 되는데 A에서 P까지 가는 경로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야.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4번 이동하면 되겠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A에서 P까지 가는 가지수가 요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지금? 이렇게 대각선이 잘못 잡았네요? 미안해요. 자, 이거 대각선으로 PQR 잠깐 뭐 한 거야? 지금 맞겠는데. sorry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네.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야. 두 번째 이제 P를 거쳐가는 거였고 Q를 거쳐가는 걸 경로수를 세볼까? Q를 거쳐가는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P에서 Q까지 가야 되니까 이 직사각형 모양의 가지수, 여기서 A에서 Q까지 가는 가지수하고 Q에서 B까지 가는 경로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디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잖아.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2번, 위쪽으로 3번이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이고 곱하기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나누기 4팩이에요. 계산까지 해볼까? 이건 아까 5였고
얘는 10 곱하기 5라서 50이 나옵니다. 자, 이제 R을 거쳐서 가는 가지수를 한번 해볼게요. R도 있잖아. 직사각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자, A에서 R까지 오는 경로수, R에서 B까지 가는 경로수. 각각 구해서 곱하면 돼. A에서 R까지 오는 건 5팩 나누기 4팩. 얘는 R에서 B까지 가는 건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래서 5 곱하기, 얘가 얼마 나오냐면, 120인데 4로 나눴으니까, 2팩, 3팩이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얘는 10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50이 나오겠다. 그치? 마지막 이제 S를 거쳐가는 가지수를 봐볼까? S 거쳐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A에서 S까지 가는 경우. 이건 한 가지.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S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5팩 나누기 4팩이구나. 계산하면 5가지가 나온다. 이제 우리 어떤 숫자 다 세우면 돼, 이제. P를 거쳐가는 경우, Q를 거쳐가는 경우, R을 거쳐가는 경우, S를 거쳐가는 경우, 이 5개를 다 더하니까, 4개를 더하니까, 아까 우리 합의법칙 이용해서 구했던 1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나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 가디수 문제 중에서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그 마지막 그 장애물 문제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가디슨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까 합의법칙이 좋다고 했었지? 그래서 확인 체크 46번은 내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 확인 체크 46번은 이거는 가디슨으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적용을 못 합니다. 2, 3, 4, 5, 6.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뭘 이용하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러분, 이런 거는 합의법칙을 이용해 주는 거야. 절대 가디슨을 적용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림 내가 그리려고 하니까 그림 너무 복잡하다. 이 그림 복잡하네. 아이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호수가, 이거 호수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쵸? 이렇게 찔렸다가, 이렇게 왔다가, 2칸까지 지났다가, 3칸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나? 그치? 이거 안 되네. 나 머리 아픈데? 잠깐만. 거쳐서 이렇게 돼 있구나. 그치? 이게 호수입니다. 호수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림, 여러분, 거 밑에 있는 그림 잘 봐요. 졸면 안 돼. 이거 그림 그리다가 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림이. 나 이제 그림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 둘, 셋. 그림 잘 그렸다. 자, 그래서 A에서 어디까지 온다? B까지 오는 가지수를 세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가디순이 아니라 합의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 잘 보세요.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자, 점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막혔어. 그럼 이 점까지 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야. 여기는 요 2개를 더해주면 돼. 2가지, 3가지, 4가지 적고요. 자, 여기 오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지. 그치? 여기는 3가지, 6가지, 10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도 6가지가 나오고, 요거 하나니까 여기는 16가지고요. 자,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 꼭대기로 올라왔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몇 가지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제. 그치? 위로 꼭까지 왔으니까 내려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요 지점부터 16 다음부터는 최단 거리가 오른쪽과 아래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요 2개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거 16 하나고 이 점까지 오는 것도 16 하나입니다. 그쵸? 이 점까지 오는 가지수 16이고 요 점까지 오는 거는 16. 자, 여기도 16이야. 근데 요 점까지 오는 건 이 2개를 더해줘야 돼. 32. 이렇게 더하니까 48.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쵸? 하나, 둘, 32. 요 점은 더하니까 80. 이렇게 나오고요. B가 여기가 아니라 B가 여기였네. 그치? B가 여기였네요. 여기. 그러니까 요 점까지가 80이고 그럼 요 점까지 오는 가지수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80. 그러니까 요 점까지 오는 것도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답은 80까지다.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잘 봐보면서 16을 기점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더해줘야 돼?
요 점과 어떤 특정 점이 있으면 요렇게 왔을 때 요 점과 요 점의 가지수를 더해주면 되고 16과 기점으로 오른쪽에서 어떤 특정 점이 있으면 걔는 어떤 점의 가지수를 더하면 된다? 이거와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의 가지수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겠지. 진행 방향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자, 이것도 여기서 마플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다 보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하도록 하세요. 수업 시간에 내가 하나씩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